네, 2차원 배열의 합성곱도 1차원 배열의 합성곱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성곱을 하시는 모드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valid, same, full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요거를 세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alid 컨버루션을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volve 우리 임포트한 함수 중에서 convolve 2D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와 y를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드는 valid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 리절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쉐입이 나왔나요? 여기 모양만 보시면 행이 3개고요. 컬럼도 3개인 모양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일단 그 숫자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모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가 만든 x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6개 숫자 가지고 있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플립이 되기 전에 y는 사실 처음에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0, 1, 2, 0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거를 플립을 시키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벌브 함수가 하는 거는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시작 어디서 맞출까요? 여기서부터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한 칸 움직이면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움직이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2번 움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달했죠. 맞아요? 어? 이때 숫자가 몇 개가 생기냐면 숫자가 3개가 생겨요. X에서 여기 있는 4개랑 행렬 곱셈을 하면 숫자가 하나가 생기고요. 숫자가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를 필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한 칸씩 필터를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 이동시키니까 여기에 왔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행렬 곱셈 계산하면 숫자 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 하나가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옆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랑 3, 4, 7, 8이랑 2, 0, 0, 2를 곱셈을 할 거예요. 곱셈을 하면 숫자가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는 다 끝났어요. 옆으로 가는 건 다 끝났으니까 여기 있던 필터를 밑으로 한 칸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한 칸 내리면 필터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겠죠. 어. 그럼 여기 있는 5, 6, 9, 10 하고 2, 0, 0, 2를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옆으로 이동. 그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럼 거기서 숫자 하나 나오고 또 옆으로 이동시키면 요렇게 가겠죠. 여기서 숫자 하나. 그쵸? 어. 다 끝났네. 옆으로 가는 것도 끝났네요.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한 칸. 여기, 여기. 그래서 숫자가 총 몇 개가 나온다? 숫자가 총 9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절트 결과 보세요. 리절트가 행 3개고 컬럼 3개죠. 자,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하면, 그,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1, 2, 5, 6하고 2, 0, 0, 2를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필터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어떤 행렬을 계산하는 거냐면, 1, 2, 5, 6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0, 0, 1을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이 행렬 곱셈.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0이 나오겠네요. 1 곱하기 2 곱하기 0이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잠깐만. 네? 제가 풀립을 좀 잘못 썼나요? 0, 0, 2, 1, 0, 0, 2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플립을 0, 1, 2, 0, 9, 그 다음에 0, 1, 2, 0, 있죠? 0, 2, 2, 0. 얘가 플립이죠. 자, 얘가 플립이죠. 자,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잠깐 실수했어요. 잠깐만요. 아이씨, 이거는. 네? 이 컨벌브는 플립을 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트가 플립하지 않은 걸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숫자가, 그냥, 행렬 곱셈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행렬 곱셈이 아니고요. 행렬 곱셈이 아니라,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같은 위치끼리, 같은 위치끼리, 같은 위치끼리, 같은 위치끼리 곱하고 그냥 다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행렬 곱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원본 배열이 있고요. 원본 배열 여기에 그 필터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떤 연산을 하냐면 지금 다시 플립된 거를 다시 쓸게요. 플립된 거를 다시 쓰면 여기가 0, 0, 1 이게 이쪽으로 오니까 0, 1, 2, 0, 2, 0 이거죠. 이게 플립된 거 맞죠? 얘가 플립이 된 거고요. 얘가 플립이 된 거고 얘랑 얘를 곱한다는 얘기는 얘랑 곱한다는 얘기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1 곱하기 0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1 곱하기 0 더하기 그다음 여기 2 곱하기 2를 계산을 하고요. 2 곱하기 2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5 곱하기 2를 계산을 5 곱하기 2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6이 있죠. 6 곱하기 0을 계산해요. 6 곱하기 0. 이거 계산하면 여기는 0이고 4 더하기 5니까 여기가 9죠. 그죠? 그죠? 첫 번째 나온 숫자가 여기 첫 번째 나온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 결과에서 9라고 나온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이제 옆으로 한 칸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옆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키면 이제는 2, 3, 6, 7이 있는 거고요. 2, 3, 6, 7이 있는 거고 여기는 0, 2, 1, 0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위치가 여기 2하고 0이죠. 2 곱하기 0을 계산을 할 거고요. 여기 3하고 3 곱하기 2를 계산을 할 거예요. 3 곱하기 2를 계산을 하고 여기가 6이죠. 6 곱하기 2를 계산을 합니다. 6 곱하기 2를 계산을 하고 여기가 7이죠. 7 곱하기 0을 계산합니다. 7 곱하기 0. 계산하면 6, 그 다음에 12, 6하고 12니까 18이죠.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게 옆으로 한 칸 간 거니까 그 옆에 숫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12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제가 뭘 잘못 계산했나?
제가 뭘 잘못 계산했죠? 3 곱하기 2 맞죠? 그 다음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1이죠? 여기 1이죠, 1. 6 곱하기 1이죠, 1. 6 곱하기 1. 6 곱하기 1이죠. 6 더하기 6이죠. 6 더하기 6. 그러니까 12. 12. 맞아요? 네. 손으로 하려고. 옆에 나온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나온 거고, 자, 한 칸 더 가면, 이 순서가 한 칸 더 가면 여기 있잖아요. 3, 4, 7, 8이에요. 그죠? 3, 4, 7, 8. 3에 곱해지는 거는 3 곱하기 0. 그죠? 그 다음 4에 곱해지는 거는 곱하기 2. 그 다음 7에 곱해지는 거는 곱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8에 곱해지는 거는 곱하기 0. 이거 계산하면 8 더하기 7이죠. 8 더하기 7이니까 10, 8 더하기 7, 15. 그다음에 갑자기 산수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옆에 1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옆으로 쭉 9, 12, 15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행이 바뀌는 거예요. 필터가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오니까 필터가 밑으로 한 칸 내려오니까 행이 바뀌는 거예요. 행이 바뀌었을 때는 여기가 5, 6, 9, 10이에요. 그죠? 5, 6, 9, 10이 있고 곱해지는 순서는 요 순서대로 0, 2, 1, 0 곱하겠죠. 곱하기 0,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0. 그리고 얘네들을 다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숫자가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12 더하기 9, 12 더하기 9니까 21 아닌가요? 21? 그래서 그 밑에 나온 숫자가 여기 있는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이파이의 컨볼루션은 플립된 배열을 사용해서 합성곱 연산을 해주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케라스의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플립되지 않은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왜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4 곱하기 4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곱하기 2 모양의 그 두 개의 배열을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했을 때 왜 3 곱하기 3이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필터 크기만큼, 이 두 번째 있는 거를 보통 필터라고 부르는데, 필터의 크기만큼 앞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여기서도 2 곱하기 2 행렬을 선택을 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 숫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4개짜리고 여기가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거는 한 칸, 두 칸, 2번 이동할 수가 있어서 계산되는 숫자가 행에서 3개, 그 다음에 열에서도 3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계산 결과 이해되세요?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드만 바꿔보시면은요, 컨벌브 2D. X, Y는 그대로 주시고요. 모드만 바꿔보시면 돼요. 모드를 same. same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원본 배열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게 same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X의 크기가 4 곱하기 4였잖아요. 4 곱하기 4. 그래서 리절트도 쉐입이 어떻게 나온다? 행 4개, 컬럼 4개짜리 쉐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서는 패딩을 두 군데 방향으로 패딩을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어, 패딩을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0을 다 붙여주셔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0을 다 붙여주셔야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동하면서 숫자가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어디를 또 패딩을 붙여주셔야 되냐면 여기도 패딩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패딩을 붙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숫자 4개 나오겠죠. 그죠? 옆으로 이동하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4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4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컨볼루션 될 때는 0, 0, 0, 1. 요거 4개. 요거 4개, 0, 0, 0,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거 4개하고 0, 2, 1, 0 해보면 0하고 0 곱해지는 게 여기 곱해지는 게 다 0이고 여기 숫자 하나 있는데 그 숫자도 곱해지는 게 0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0, 여기 나오는 숫자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1, 2, 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9, 12, 15, 그 다음에 21, 24, 27, 21, 24, 27, 그 다음에 33, 36, 39, 33, 36, 39 그대로 나오고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2, 10, 18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던 거는 패딩들 때문에 저 지금 그림에 화이트보드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패딩들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이 앞에 컬럼이 하나씩 추가가 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얘가 계산되는 거는 2번씩 계산되고요. 얘도 2번씩 계산되고 얘도 2번씩 계산되고 되는데 여기는 한 번씩밖에 계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쪽 끝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끝쪽. 그래서 패딩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패딩을 집어넣게 되면 네 번 이동할 수 있고 4번 이동할 수 있어서 4 곱하기 4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풀이라고 하는 그 모드예요. 풀이라고 하는 패딩입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똑같은 convolve 2D 함수를 똑같이 쓰시면서 x, y 그 다음에 모드를 어, 풀이라고만 하시면은요 볼까요? 리절트 보시면 얘는 모양이 행이 5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컬럼도 5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모양이 5 곱하기 5 모양이 나와요. 5 곱하기 5, 7. 여기서도 요 안쪽만 보시면은요. 여기만 보시면 밸리드 패딩. 밸리드 패딩의 결과가 여기 그대로 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숫자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0으로 채워진 패딩들 때문에 숫자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밸리드 패딩의 내용하고 똑같죠. 얘가. 이 바깥쪽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뭐 때문에? 세임 패딩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분. 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파이에서 만들어진 이 컨벌브나 컨벌브 2D라고 하는 함수들은 y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y를 반전시킨 다음에 반전을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한다. 반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correlate 함수는 correlate 이것도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반전을 시키지 않고 똑같은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반전을 시키지 않고 똑같은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세 가지 결과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과를. 음, 죄송합니다. correlate to D.
2D, X, Y 모드를 밸리드만 먼저 볼게요. 밸리드만 먼저 보고 프린트 리조트. 네. 요것만 먼저 설명드릴까요? 여기 12, 15, 18, 그 다음에 24, 27, 30, 36, 39, 42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온 거 저것만 다시 한번 계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패딩이 아닌 것들만 보면 되죠, 우리? 패딩이 아닌 것들만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마지막에 작성된 함수에서 correlate 2D 함수를 호출할 때 x는 얘예요, 얘. 요 부분 보시는 거예요, 요 부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y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플립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플립을 시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y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y를 우리가 만들 때 0, 1, 2, 0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곱해지는 게 어디만 곱해지겠어요? 이쪽 대각선으로만 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어차피 0은 곱하나 만하잖아요. 곱하나 만하니까 그 계산할 때 영향을 주는 거는 이쪽 대각선만 영향을 주겠죠. 이쪽 대각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숫자는 2 곱하기 1 더하기 이쪽에 있는 게 5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가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숫자. 이게 첫 번째 숫자. 맞죠? 12 맞죠?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옆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옆으로 이동시키면 X에 들어있는 거는 2, 3, 6, 7이 들어있죠. 그죠? 2, 3, 6, 7이 들어있고 곱해지는 거는 이쪽 대각선으로만 요렇게만 곱해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곱해지니까 3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6이죠. 6 곱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옆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6이죠. 6 곱하기 2. 요거 계산하면 12 더하기 3이니까 15. 15. 그래서 첫 번째 숫자 12가 나왔고 두 번째 숫자 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3, 4, 7, 8이 나옵니다. 3, 4, 7, 8이고 순서대로 0, 1, 2, 0을 못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있는 것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4 곱하기 1, 4 곱하기 1, 그 다음에 7 곱하기 2, 14. 저렇게 해서 세 번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필터를 밑으로 내리면 5, 6, 9, 10이잖아요. 5, 6, 9, 10이 있고 0, 1, 2, 0을 곱할 거니까 6 더하기 9 곱하기 2네요. 그죠? 6 곱하기 1, 9 곱하기 2, 8, 6, 20. 상가요? 맞나? 제가 상수를 잘 못하겠어. 24 맞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일단 내렸으면 이제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되고 다 끝났으면 다시 내리고 다시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1차원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시면 2차원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어. 그럼 3차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3차원에서도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차원도 마찬가지로 3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을 같은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 복사해서 밸리드 대신에 셈을 써보시면 여기서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 다음에 same 대신에 full을 쓰시면 여기서는 5 곱하기 5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필터를 뒤쪽에 있는 걸 필터라고 불러요. 필터를
앞에 있는 2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나가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수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3차원은 저희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3차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차원 배열이 큰 게 있고요. 이렇게 큰 3차원 배열이 있고, 가로랑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어, y는 작은 게 있겠죠.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요런 게.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요만큼 있었던 녀석을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곱하고, 만들어진 숫자들은 전부 다 더하고, 그게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합성곱이라고 부르는 연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차원까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2차원까지만 제가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그, 어,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스의 레이어 중에서 컨벌브라고 하는 그런 레이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합성곱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합성곱.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이번에는,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풀링 설명드리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좀 보고 볼까요? 합성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건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목으로 그냥 이미지 이렇게 할까요? 이미지. 어, 사이클런에서 이미지를 주는 게 있어요. 차이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로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이름을 china.jpg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 차이나는 이거 배열이에요. 넘파의 배열일 뿐입니다. 차이나 하고서 쉐임 먼저 볼까요? 가로 길이 427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640이고요. 이거는 RGB예요. RGB. 컬러 이미지입니다.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컬러 이미지. 자, 이런 컬러 이미지도 IM 쇼로 보실 수 있으세요? plt.im 쇼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China 하고서 배열을 주시면, 그리고 plt.show 바로 하시면요. 네.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
자, 우리가 3차원은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3차원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2차원으로만 볼게요. 2차원으로만 보면, 2차원으로만 보면은요, 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여기가 427, 여기가 427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로 길이가 640이에요. 세로 길이가 먼저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가로 길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세로 길이가 먼저 나왔고요. 세로 길이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640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근데 이 뒤쪽에 세 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쪽에 세 개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빨간색에 대한 값들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G 초록색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란색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모양으로 이쪽으로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값들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초록색에 해당하는 값들만 그리고 마지막은 파란색에 해당하는 값들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이 차이나라고 하는 거를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복사본이라는 의미로 CP라고 할게요. 복사본이라는 의미.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요. 이렇게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를 선택을 할 거냐면 0하고 2를 선택을 할 거예요. 아, 1하고 2를 선택을 할까요? 1하고 2를 선택을 할게요.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인데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몇 장 있다, 이쪽으로는 세 장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양 이해되십니까? 어, 지금 여기 이미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 G, B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값들만 저장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초록색에 대한 값들만 저장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파란색에 대한 값들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1과 2를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이거 슬라이싱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다 선택하고, 그러니까 427, 640이라고 하는 걸 다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여기가 0번, 1번, 2번이잖아요. 1번과 2번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꾸겠다? 0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뭐에 대한 색깔만 남아있는 걸까요? 빨간색에 대한 색깔만 남아있고, 초록색과 파란색에 대한 색깔들은 안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복사를 해줄 걸 그랬군요. plt.im show, 그 다음에 china, 다시 한번 얘를 그려보세요. 잠깐만요. 아, 위도우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얘가, 그러고 보니까 전에도 한번, 어, 어, 이 로드 이미지를 하게 되면 얘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값을 변경할 수가 없는,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할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사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값들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죠. 복사본. 복사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china.copy. 그리고 변경하는 거는 얘는 변경이 가능해요. 차이나라고 하는 배열은 변경이 불가능한 변경이어서 거기 있는 숫자들만 복사를 먼저 하고요. 복사를 한 배열은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복사본에서 값들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CP를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만 남아있죠. 빨간색만 남아있어요. 이해되세요? 어. 그럼 만약에 빨간색은 첫 번째가 빨간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R, G, B 순서대로 첫 번째는 그린이죠. 뭐만 남아있을까요? 파란색만 남아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0하고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0하고 2를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1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초록 색깔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컬러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 RGB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컬러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판에 들어있는 거는 빨간색, 두 번째 판에 들어있는, 이거 지금 두 번째 판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죠. 초록색, 그리고 세 번째 판에는 파란색. 요 세 가지 색깔들을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컬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 이해, 이해되십니까?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녀석을 만들었고요. 이런 녀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 얘를 컨볼루션을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컨벌브, 컨벌브 함수가 1차 함수만 가능할 텐데, 쌤.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차이나라고 하는 배열은 3차원 배열이라는 거 저희 알았어요. 그죠? 예, 이런 모양으로 생긴 3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필터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필터라고 하는 배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0로 만들 거예요. 제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로스. 여기에 모양을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아기먼트가 모양이에요. 모양을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줄게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얘는 어,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림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쪽으로 세 개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세 개가 있는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원소들은 전부 다 뭘로만 채워져 있는 0으로만 채워져 있는 녀석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몇 개를 숫자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스에서 앞에, 그리고 0, 1번으로 할게요. 1번이 G였어요, G. 자, 여기를 전부 1로 바꿀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요렇게 R, G, B 이렇게 있었죠. 뭐에 해당하는 것만 G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숫자를 일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convolve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convolve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convolve는 n디멘전 그러니까 n차원, 임의의 n차원이 다 가능해요. 임의의 n차원이 가능해서 여기에 뭘 줄 거냐면 차이나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드는 이미지 원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same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same. 그러면 리절트의 쉐입만 먼저 보시면은요. 프린트 리절트의 쉐입만 먼저 보시면 죄송해요. 쉐입이 오타가 났어. 원본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미지 세로 길이가 427, 이미지의 가로 길이가 640, RGB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미지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imshow에다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plt.imshow. 그리고 여기 result. 그리고 plt.show 해보세요. 잠시만요. 원인. 아, 숫자가 엄청 커졌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변경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원래 값들이 0에서부터 255까지예요. 근데 숫자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다 보면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넘어서 버리겠죠. 0부터 255까지 숫자를 넘어가 버리면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다시 좀 할까요? 차이나를 가지고 왔죠. 차이나의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요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복사를 했죠. 복사를 했죠. 요거는 따로 코드를 뺄게요. 차이나 CP 얘는 차이나를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얘를 255.0으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란 거냐면 0에서부터 255까지의 범위를 0에서부터 1 범위로 스케일링 한 거예요.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이미지가 출력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plt.imshow를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차이나 cp 그대로 plt.show 그대로 해보시면은요. 바뀐 거 없죠? 원본 이미지 그대로 출력하나 스케일링 한 다음에 출력하나 바뀌는 거 없죠? 그러니까 RGB 값은 0에서 255를 사용하셔도 되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하셔도 돼요. RGB 값은 0에서부터 255를 사용하셔도 되고 0에서 1 사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는 0에서 1 사이 범위로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다 곱해봐도 1보다 커지지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다 곱해봐야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 곱을 하더라도
나중에 1보다 큰 숫자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요것도 변하지 않을 거고, 요거 컨볼루션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 여기 다시 한번 하시면은요, 엥, 카피가 2번 됐나요? 자, 여기서만 제가 카피 한 번 했고, 네, 코드를 밑에서 좀 수정을 했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카피 다시 안 했고, 여기서는 카피를 다시 안 했고, 아, 여기구나. 여기를 CP를 이용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를 차이나가 아니라 차이나 CP를 이용하셔야 돼요. 컨벌브를 하실 때 요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해보시면은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워닝은 좀 무시할게요. 워닝은 좀 무시하시고 이게 컨볼루션의 효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컨볼루션의 효과다. 어.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만 있었죠. 여기에서도 뭐만 끄집어내준다.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만 뽑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부분들만 뽑아냈다. 이게 합성곱의 효과예요. 필터라는 거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3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을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를 해주게 되면 그 결과는 이미지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만 진하게 표시가 되는 그런 녀석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이 합성곱이라고 한 연산을 사용하는 레이어를 중간에 끼워 넣어주고, 어,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냄으로써 이미지의 성능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제가 중간에 조금 복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쉬운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네, 너무